불의 물리학, 불의 질량과 연소 반응. 불은 물, 공기, 흙과 더불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원소에 해당하는 존재로서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4가지 물질 중 하나였습니다. 현대에 와서 사람들은 불이 무슨 물질이냐며 고대 그리스의 사원 소설은 틀렸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불도 엄연한 물질입니다. 기본 물질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일반적인 물질과는 구별되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불이 물질인 이유는 불은 원자나 기본 입자로 구성된 질량체입니다. 불은 바람에 의해 흔들리고 중력에 의해 모양이 변하며 관성에 의해 쏠립니다. 이것은 불도 질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불의 온도가 매우 높아지면 기체 분자가 이온화된 플라스마 상태가 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플라스마를 고체, 액체, 기체에 이은 제4의 물질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현대 물리학도 불, 물, 공기, 흙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사원소설의 연장선이 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불은 빛과 열을 내는 물질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빛과 더불어 불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많은 숨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빛은 정지질량이 없지만 불은 정지질량이 있습니다. 불은 단순히 빛의 다른 형태가 아니라 뜨거워진 기체를 포함한 물질 입자들의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체 입자들이 불로 나타날 뿐입니다. 불꽃 안에는 연소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타지 않은 연료 물질들과 산소 그리고 이미 연소되어 생성된 반응의 생성물인 물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등과 글리민 탄소 입자 등이 뭉쳐진 아주 작고 미세한 고체 가루 그리고 빛이 불을 구성하게 됩니다. 불은 질량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은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질량이 있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은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불은 기본적으로 기체 입자들이므로 중력에 반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 때문에 이러한 부력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발생되어 불을 위로 솟구치게 합니다. 그런데 우주정거장과 같은 무중력 공간에서는 불은 둥근 공 모양을 가지므로 중력이 없는 공간에서는 부력도 없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불은 사방에 골고루 퍼져 둥근 공 모양을 가집니다. 질량이 있는 물질은 관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불을 들고 뛰면 불은 관성에 의해 제자리에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뒤로 밀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추면 불은 물체와 마찬가지로 관성에 의해 앞으로 쏠립니다. 또한 불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운동이나 이동 방향에 영향을 받습니다. 불은 물질이므로 다른 물질을 태우지 않는 한 스스로 쉽게 이동하거나 통과할 수 없습니다. 불은 질량이 있지만 불의 질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은 공기보다 밀도가 낮아서 부력이 강해 일반적인 저울 위에 놔두면 오히려 전체 질량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은 불꽃이 차지하는 공간 안에 있는 기체와 입자들을 모두 모아 저울에 올리면 그만큼의 무게가 불의 질량으로 측정됩니다. 또한 불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에 불이 붙으면 빛과 열에너지가 발생하며 외부로 방출됩니다. 육안으로 보면 예를 들면 나무의 경우 연소 후에 재가 남는데 재의 무게는 나무의 무게보다 적기 때문에 그 소모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물질이 타면서 발생하는 빛과 열에너지는 물질이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미세한 질량 감소는 있습니다. 만약 휘발유 10톤을 태웠을 때에는 4,400억 줄이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휘발유의 질량 감소를 측정하면 겨우 0.0001g 정도입니다. 아주 미미한 질량 감소입니다. 이것은 핵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공식인 E는 mc제곱과 유사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연소 반응은 질량 결손이 작은데 반의 방출 에너지가 크므로 아인슈타인 공식이 사용됩니다. 다만 핵반응은 질량 결손이 연소 반응보다는 더 크므로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올 뿐입니다. 연소 반응에서 질량 결손은 실험실의 정밀한 저울로도 측정할 수 없는 작은 양이기에 일반 과학에서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완벽히 보존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무를 불에 태우면
재가 되어 질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연소 후에 질량 변화가 미미하다는 이유는 사실 공기 중의 산소가 연소 반응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즉, 연소 반응은 물질의 질량과 외부 산소의 질량을 더해서 이것이 반응물입니다. 생성물인 남은 제2질량과 날아간 연기 즉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질량을 더하는 것입니다. 연소 후에도 연소 전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도 이처럼 외부의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반응물로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음에도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됩니다. 연소는 산소가 반응물이므로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산소가 없어도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러한 물질에는 연소를 위해 염소기체, 플루오린 기체, 이산화탄소 등이 필요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의 경우 자체 분자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산소 없이도 연소가 가능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연소 후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 물 등으로 분해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연소 반응에서 열과 빛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 일반적으로 원자나 원소가 물질을 이루면 안정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화학적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고 방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소 반응처럼 그 반대로 물질이 원자나 원소로 분해되므로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불의 연소 반응이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유는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 원자나 원소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즉, 연소는 단순히 분해 반응이 아니라 재배열 반응에 더 가깝습니다. 에너지는 물질이 더 안정적인 파트너를 찾아 결합하는 과정에서 뿌려지는 보너스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분자는 원자들이 서로 붙어 있는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소 반응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유는 반응물인 나무 탄소와 산소는 원자들이 비교적 느슨하게, 즉,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결합해 있습니다. 이것이 연소 반응을 거치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라는 원자들이 매우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결합해 있는 생성물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입니다. 즉, 나무와 산소의 조합보다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조합이 위치 에너지가 더 낮은 안정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핵의 핵분열 에너지나 핵융합 에너지는 온전히 핵의 질량 결손에서만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이는 화학 반응이 아닙니다. 화학 반응은 주로 전자의 결합 에너지 변화에 의한 것입니다. 핵 반응도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은 있지만 이는 전자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아니며 강력과 그 매개 입자인 글루온과 파이온의 장 필드 위치 에너지의 변화에 의한 것입니다. 반응 전과 후의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량과 에너지 등과 법칙이 성립할 뿐입니다. 불은 연소라는 화학 반응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불은 화학 반응에서 용광로와 같습니다. 보통의 화학 반응은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연소 반응은 폭발 반응보다는 느린 반응이므로 혹은 반응은 빠르지만 연쇄 반응이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불로 표현되거나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불은 마치 모든 성분들이 섞여 있는 비빔밥이며 잘 버무려진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불은 물질이며 동시에 반응의 한 형태 혹은 과정이라는 좀 특이한 물질이자 상태입니다. 이를 물리학에서는 소산구조라고 합니다. 소산구조란 외부에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가 있는 구조를 형성하며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열린 비평형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불은 비평형 시스템인데 비평형 시스템이란 이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외부와 끊임없이 에너지 및 물질을 계속 주고받아야 합니다. 불은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며 기체도 아닌데 혹은 그 반대로 그 모든 것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불은 외부로부터 에너지와 물질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내부의 엔트로피를 외부로 배출하면서 자신의 엔트로피를 낮춥니다. 즉, 소산구조의 첫 번째 조건이 외부와 에너지 및 물질을 끊임없이 유입하며 방출하는 교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은 에너지와 물질을 공급받고 엔트로피를 외부로 방출하면서 스스로 구조를 유지하는 개방된 열린계입니다. 불은 스스로는 그 형태와 구조를 질서 있게 유지하며 엔트로피를 낮춥니다. 즉, 불은 그 형태가 스스로 망가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은 다른 시스템의 형태와 구조를 무질서하게 하여 엔트로피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불도 질량 보존의 법칙을 따르므로 불도 물질이며 곧 질량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은 서서히 타오르는 불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공학에서는 생명체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을 연소과정 혹은 세포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연소도 불과 마찬가지로 산소가 필요하며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물로 참여하여 단 한 개의 원자 개수의 변화 없이 그만큼의 질량이 정확히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뀝니다. 다만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결합 상태 자체가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저에너지로 바뀌면서 30여 개의 많은 ATP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생명체의 연소 과정은 일반 기계의 연소 과정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일반 가솔린 엔진의 연소 과정은 에너지가 대부분 엄청난 열과 빛으로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체는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만으로도 물질을 태우는 연소가 가능합니다.